오픈 AI를 처음에 시작했지만 아까 이제 하루 늦게 발표를 하게 된 구글과 이제 메타에 대한 얘기도 함께 좀 다뤄볼까 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 네. 네. 두 기업 모두 이제 어느 정도 또 칼을 갈고 나왔던 거다 보니까. 맞아요. 오픈 AI에 계속 뭔가 점유율이 뺏겨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좀 사활을 걸고 나오는 건데 구글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가 이제 새로운 1.5 프로와 플래시 버전으로 나오게 됐고 라마는 3 버전이 나오면서 사실 이 파라미터의 개수라고 하는 부분을 테크헌바싱 때 살짝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 AI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연산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연산을 하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져서 처리하는 양이 많아지고 학습이 되는 양도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델이 큰 모델일수록 더 정밀하고 결과가 잘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일단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LLM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튼간에 그 파라미터 값이 더 엄청나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LLM 모델은 더 똑똑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뭐 8B, 70B 이게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모델이 커지고 정교해진다. 정교해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의 추세는 뭐 큰 모델은 당연히 큰 모델로 가는데 좀 경량화하는 추세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두 개의 어떤 방향이 약간 달라지는 네, 거. 맞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화된 형태의 어프로치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SML이라고 하나요? 네, SLM이라는 표현을 SLM, 많이 합니다. 네. 스몰 라지 랭귀지라는 말도 좀 웃기긴 한데 그래서 SLM을 썼네. 그냥 스몰 랭귀지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LLM이 등장하자마자 나온 얘기입니다. SLM은 이제 LLM이 나오고 한 1, 2주 만에 바로 SLM 얘기가 바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특히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했던 부분인데 이게 뭐였냐면 사용자가 자기 목적에 맞춰서 이 튜닝을 하이퍼 튜닝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하는 뭐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현재 이제 개발하는 업체들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경량화로 하면 사실 경량화가 안 되는 게 8B면 8억 개거든요. 8억 개가 경량화가 맞느냐라고 한다면 8억 개가 경량화 맞냐? 사실 아니긴 합니다. 얘도 무겁지. 네, 엄청 큰 모델이고 개인이 이거를 써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꽤 오래 걸리는 모델이거든요. 그 SLM하고 LLM하고 어떤 그 기준이 있네. 이거는 스몰 랭귀지 모델이다. 사실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SLM과 LLM에서의 기준은 뭐 파라미터의 크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특화된 도메인,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맞춰서 할 거냐에 따라서도 구분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범용적인 모델이 일반적인 큰 모델 LLM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특정 도메인과 목적에 맞춰서 하는 친구들은 이제 SLM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는데 보통 스마트폰에서 요즘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스마트폰에서 거기 내장돼서 온 디바이스 형태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SLM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좀 개인적인 좀 궁금한 게 뭐였냐면 삼성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 언박싱 맞나요? 삼성 언박싱. 삼성 언박싱. 거기도 언박싱이네. 갑자기. 네. 그래서 삼성 언박싱 때 나왔던 기술이 사실 구글과 함께 협력해서 만들었었던 거기도 합니다. 구글이 이번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자기네들이 언팩이네요. 삼성 언팩 때 이미 보여줬던 기술이 이번에 뭐 안드로이드에 다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왔던 건데. 구글에서도 그런 이제 랭귀지의 어떤 사이즈별로 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미나이 발표하면서 1.5 플래시가 1.5 프로, 그러니까 제미나이 어드밴스드 모델에서 이제 조금 더 경량화된. 경량화하고 목적에 맞춰서 쓸 수 있게끔. 안드로이드에 들어가는 게 1.5 플래시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우선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잼이라고 하는 이제 스마트폰용 이제 제미나이 어플리케이션을 잼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게 이제 플래시 모델로 들어가서 아마 처리가 되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삼성 게 아니다 보니까 확인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이 삼성폰이 이 인터넷이 끊겨 있을 때도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온 디바이스가 확실히 이제 뭘 전체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가 이제 적용된 걸 봐서는 저렇게 플래시처럼 경량화된 모델이 스마트폰의 온 디바이스 형태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것 같고.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 자, 구글 제미나이 발표 내용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제미나이가 이제 1.5 프로와 플래시로 이제 나왔고 그 외에도 다양한 기술들. 구글이 워낙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저 사실 이거 그 발표하는 내용들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박싱에서 조금 줄여서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봤던 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뭐 스튜디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뭐 API로 쓰는 형태가 아니라 네. 뭐 이미지, 비디오, 영상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는 샌드박스를 구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AI 스튜디오에는 기존에 구글에서 계속 제공하고 있었던 뭐 다양한 기술들을 다 여전히 쓸 수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개선된 이 벌텍스 AI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미지나 비디오나 음성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개선돼서 나왔고 그 다음에 핵심인 게 뭐냐면은 구글에서 가장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오피스 툴로 자기네들의 이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하는 부분을 좀 더 많이 홍보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메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메일을 많이 쓰시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지메일에 대한 부분으로 특히 많이 발표를 좀 시연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AI를 그런 워크스페이스에 붙여서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뭐죠? 코파일럿. 네. 코파일럿이 이제 본인들이 얘기하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본인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워크플레이스에 이제 지메일, 메일은 이제 지메일이 원체 강하긴 하지만 사실 일하는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원체 강하고 윈도우라고 하는 확실히 그렇죠. 막강한 또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글이 이제 내세우는 게 무엇 때문이냐면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좀 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개발자분들께서는 그런 AI 기술을 가져다 쓰려면 API를 쓰게 되고 그렇죠.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성을 또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이 또 MS와 구글 사이의 경쟁이 지금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 MS는 이제 다시 애저를 열심히 밀고 있는 중이고, 구글은 계속 클라우드 기술을 계속 쓰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사실, 최강자는 AWS이긴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지금 현재 구글이 밀고 있는 게 클라우드를 통한 API를 통해서 본인들의 AI 기술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 클라우드 겁니다. 확산에도 뭔가 이렇게 뭔가 어드밴티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어프로치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AWS는 뭘 준비하나요? AWS는 갑자기 궁금해졌네. 사실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요즘은 너무 조용해서 어디 돈은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계속 투자는 많이 하고 투자는 많이 있습니다. 하죠. 투자는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를 더 만들 필요가 최근에 뉴스 하나 있었잖아요. 뭐 있었어요? 응답하는 게 사실 알고 봤더니 인도인들 다 모아놓고 다 시킨 거였다고. 이거 인공지능이 다 처리하는 겁니다 했더니 암암리에 있었던 그 소문이 그렇죠. 사실로 드러난. 네.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인도 사람들이 모여서 답변 달고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더 조용해진 느낌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알렉스가 그거 네, 했다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조용한 것 같기도 알겠습니다. 하고요. 화성이나 보낼 것 같은데 그냥 비행기나 만들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네. 그래서 사실 여기 내용에 이제 MS 내용이 좀 빠져 있긴 한데 MS는 너무 AI 쪽에 인지도가 떨어져 있긴 한데 네. 실제로 AI의 모델은 파이라고 있습니다. 파이3가 있고 네. 근데 MS는 코파일럿을 지금 훨씬 더 많이 밀고 있기는 그러네요. 하죠. 그래서 코파일럿 많이 알고 있는 건 코파일럿 많이 알고 맞습니다. 있죠. 그래서 OA에 코파일럿을 붙인 형태. 그래서 보통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워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코파일럿이 붙어서 자동 처리를 하거나 혹은 보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혁신적인 부분으로 조금 다가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업무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또 모르는 사람이 바로 쓰기가 또 힘들거든요. 이게 프롬프트 형태다 보니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고 뭐 여전히 하던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근데 MS에서는 이제 이 코파일럿에 대한 부분을 더 확장을 시켜서 이렇게 OA에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부분으로 더. 그 AI 전문가로서 보시기 어떠세요? 실제 AI 전문가들은 또 이제 어떤 뎁스 있게 파는 어떤 영역들이 따로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워크플레이스 구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거기다 AI를 붙인다는 얘기는 그냥 AI를 잘 모르는 일반적인 유저들도 다 AI를 이용해서 한번 잘 활용해봐 업무적으로 이제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잘 풀릴 것 같아요? 어때요? 이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변화 관리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슈가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근실내로 처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조적인 도구로는 정말 훌륭한 건 맞는데 이번 언박싱 때 한번 다뤘던 거긴 합니다. 뭐 업무 자동화 있는 부분에서 AI가 내 자리를 뺏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 걱정도 많이 하지. 아직은 안 될 것 아직은 같습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이 수준이 그만큼 뭐 완전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탁탁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거는 안 되고 정말 약간 보조적인 형태.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좀 잘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 단순하게 형태 짜고 이런 거. 요약해달라 이런 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좋으니까 일부 좀 사람이 하기 귀찮거나 좀
번거롭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하는 건 어렵지만, 분명히 이거는 가기는 갈 거다. 가긴 갈 거다. 네, 가기는 가는 부분이고. 사실은 뭐 구글이나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생태계가 원체 방대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 깊숙하게 AI를 집어넣으려고 한 전략 당연히 쓰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기의 파일을 지키는 게. 그건 이제 오픈 AI하고는 좀 다른 전략이지. 맞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거 활용해서 AI를 확 퍼뜨리겠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의도이니까. 지금 보시면 오히려 AI 시장이 더 좀 폐쇄적인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개발을 하고 이런 게 뭐 폐쇄당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독보적인 영역은 침범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장벽을 좀 쌓아가고 있는 외려. 전략이 보이는데. 근데 지금 얘기하는 지금 라마 같은 경우에는 외려 오픈 소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약간 또 다른 전략이네, 메타는. 그렇죠. 메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개발적인 기술들을 쫙 흡수하고자 하는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써서 생태계를 마련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이긴 한데. 네. 상당히 큰 부분이고. 사실 저 메타가 그럼 많이들 이제 궁금하시는 거는. 라마 써보셨어요? 라마도 네, 써봤습니다. 어떤가요, 라마? 라마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개량을 하는 건 확실히 좋습니다. 안에 이제 튜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파라메타라든지 이런 것도 튜닝할 수 있도록 여튼 오픈 소스니까 그리고 그게 자유롭게 돼 있네요. 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다 그러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간에 내가 이거 범용화된 이런 그 AI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API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뭔가를 만들고자 그렇죠. 할 때는 이런 라마를 쓸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현재로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일단은 제 생각에는 메타에서 생각했을 때도 이게 완벽한 모델은 아닐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들이 필요할 수 있으니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서 더 다양한 형태로 이게 이제 허깅페이스에 가면은 사용자들이 그걸 개량해서 다 또 올려놓거든요. 그래요? 이런 커뮤니티가 또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진보하게 되는 형태로 만들고 있는 게 메타. 사실 이제 오픈소스의 좋은 점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계속 디벨롭해서 생각지 못했던 어떤 발전들이 맞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거니까 네. 잘 되기만 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죠. 그냥 상당히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벌어질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사실 오픈 AI나 이런 데가 너무 빨라. 네, 너무 빠르. 너무 빨라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벌써 후속 모델들은 다 대기열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미 또 새로운 것들 또 금방 또. 맞습니다. GPT, 오늘 뭐, 예를 들어 GPT-4 얘기했지만, GPT-5도 또 나오면 그것도 사람들 얘기하고, 그것만 얘기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